안녕하세요, 밥성머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아리의 창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가족 간의 캐릭터를 몰랐던 것들을 많이 발견한 시간 가져봤었는데요. 서로에 대해 이제 알았으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을 해야 되죠. 네. 예, 사랑의 대화를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는가? 비폭력 대화법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폭력 대화 소개를 하기 전에 네. 제가 그림책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라는 제목의 그림책입니다. 미야니시 타치야라는 일본 그 작가가 이제 그림책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리즈의 그림책이에요. 예, 이런 그림체를 어디선가 한번 보신 적이 있을 텐데 미야니 스타치야 작품들은 그림체가 너무나 독특해가지고 네. 바로 그 개성이 드러나는, 특히 남자애들도 많이 좋아하는 엄청 그런, 열광하죠. 예, 그런 그림책인데요. 네.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공룡이 이제 티라노사우루스예요. 네. 네, 티라노사우루스는 육식 공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뭘 먹죠? 다른 공룡을 뭐 잡아 먹어야죠. 그렇죠. 네. 잡아먹어야만 살 수 있는 육식 공룡인데, 육식 공룡이 이제 어느 날 너무 이제 추운 겨울이 되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옆 마을로 이제 먹을 거를 찾으러 이제 가는데 이렇게 꼬마 초식 공룡들을 만나게 돼요. 먹이가 꼬마니까는 생겼네. 뭐 금방 잡아먹을 수 있는 사실은 굉장히 한 입거리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공룡인데, 이 꼬마 공룡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먹이인 빨간 열매를 이렇게 갖고 와서 쓰러져 있는 이 티라노사우루스한테 이렇게 먹여주려고도 하고 좀 이렇게 돌봐주려고도 이제 해요. 갈등되네요. 네, 어떤 정말 갈등이 될 수밖에 없겠죠. 먹어버려야 되는데. 얘를 먹어야만 이제 힘이 날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반대로 내 먹이가 될 수 있는 이 아이들이 나한테 이제 뭔가를 주면서 이렇게 막 위로를 해주고 돌봐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라노사우루스는 차마 이 아이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휴머니스트네. 네, 그러면 이제 함께 동거동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좀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함께 잠을 자고 있는데 네.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호르륵 소리가 나는 어떤 적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하고 계속 동거동락하고 잠을 자는데 나도 모르게 배가 고픈 어떤 상황, 얘를 그쵸. 잡아먹고 싶다는 어떤 먹고 갈등, 싶죠. 그치만 이제 사랑하게 된 거예요. 네. 이제 하나의 가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티라노사우루스가 이 아이들한테 언어를 가르쳐주고 싶어해요. 왜냐면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게 설정되어 네, 있군요. 왜냐면 서로 이제 다른 말을 하고 다르게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정했다가 공룡도 말이 다른다는 거 정말 안 해요. 네,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가 이제 이 아이들한테 말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아이들이 다른 공룡들한테 먹히게 되는 그런 아이쿠. 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장르가 판타지에서 스릴러로 바뀌어버렸어요. 다른 공룡한테 먹히려고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가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그래, 내가 너희한테 말을 가르쳐주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어 라고 하면서 유이유이 슈슈링링추라고 이제 그 꼬마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데, 티라노사우루스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너가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대화라는 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기도 하는데, 때로는 이 대화로 인해서 더 단절이 되고 서로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좀 굉장히 다채로운 내용이네요. 네. 처음에는 판타지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스릴러로 변하더니 멜로드라마로 끝나는 요이요이 슈슈링링추, 이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로 이제 해석이 된다는 감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좀 바탕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대화하는 방법, 사랑의 대화는 뭘까를 한번 좀 간단하게 그 비폭력 대화 툴을 이용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비폭력 대화 이제 MVC 모델, MVC라는 건 이제 비폭력, 그 Non-Violent Communication의 약자이고요. 비폭력 대화라는 순서가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느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욕구를 표현하고, 부탁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책을 통해서 예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요거는 그 틱낙한 스님이 추천해주는 화가 났어요 라는 그림책인데요. 여기서 이제 얀이라는 아이가 나와요. 얀이라는 아이가 열심히 블럭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될 시간이 돼서 얀한테 얘기합니다. 얀,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야. 밥 먹자. 얀이
나 더 블록놀이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음. 해요. 그때 이제 할아버지가 와서 아니야 지금은 저녁 먹어야 될 시간이니까 얼른 와라 라고 했는데 얀이 할아버지 손을 뿌리치다가 이 쌓아놨던 블럭이 무너지고 말아요. 아, 네. 자, 그때 화나겠네. 우리 대표님이 할아버지 입장이었을 때 네. 우리 아이한테 이제 밥 먹으러 가자라고 했는데 대표님이 건드린 것도 아니었어요, 블록을. 그냥 가자라고 했는데 아이가 내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블럭이 무너졌어요. 자, 이때 나의 자동적인 반응은 뭐가 될까요? 화가 나죠. 저도 네. 예전에 우리 아이가 뭔가 이렇게 줬는데 그걸 막 팽겨쳐 버리더라고요. 그때는 야단칠 수도 없고 네. 뭐 때릴 수도 없으니까 억지로 그냥 끌고 왔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약간 두 가지 측면으로 반응을 해요.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안 좋을 때. 네. 기분이 좋을 때는 아이를 좀 이해하고 네.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어디서 엄마한테 지금 그렇죠. 네 무슨 이러면 이제 버릇이야, 굉장히 좀 이게 막. 강하게 이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때 음. 과연 MBC 모델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예요. 네. 서로 이제 화가 나고 아이는 울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바로는 안 될 거고요. 좀 한 템포 쉰 다음에 이 전의 상황을 갖고 이제 아이하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거든요. 예. 자, 예를 들어서 관찰은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관찰. 아까 있잖아. 아빠가 음. 너한테 밥 먹으라고 했잖아. 근데 너가 이렇게 뿌리쳐서 블럭이 넘어졌지? 그게 네. 관찰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여기서 끝나시면 돼요. 우리가 네. 제일 못하는 분이 관찰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관찰을 얘기할 때 우리가 많은 감정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너 아까 그랬을 때 엄마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는 줄 맞아요. 아니? 아빠가 얼마나 속상했는 저 줄 알아? 성격이 급해서 감정 아빠가 먼저 지금 나오고. 밥을 준비하느라고 몇 시간이 걸렸는지 아니? 이거를 네. 막 주주면서 이게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관찰은 그대로만 얘기하시면 네, 돼요. 사실 그대로만. 네, 사실 그대로만. 차분하게.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나의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빠의 느낌. 아빠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저는 뭐 거의 밥을 하는 일이 없는데 그렇게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는데 애가 쳐다도 안 보고 밥 네. 먹으라고 해도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있으면은 화가 나죠. 그쵸. 당연히. 네. 혹시 내 말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런 그 것 같습니다.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시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준비했는데 너가 그렇게 아빠를 말도 안 듣고 그러면 내가 정말 속상한데? 이렇게? 아까 있잖아. 아빠가 밥 먹으라고 했는데 너가 뿌리쳤지? 관찰. 그때 아빠 굉장히 좀 속상했다? 왜냐면 아빠가 굉장히 많이 준비해서 너랑 같이 밥 먹고 싶었거든. 되게 아까 속상하고 네네. 좀 기분이 안 좋더라. 까지. 자, 그때 아빠 마음속에 욕구가 있으셨을 거예요. 네. 어떤 욕구였을까요? 네가 속상하더라도 아빠 정성을 생각해서 또 밥을 먹어야 되는 거니까 네. 먼저 일단은 그 내려놓고 같이 밥 먹고 네. 아빠랑 같이 블록놀이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쵸. 그것도 욕구인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보다도 나의 욕구를 먼저 얘기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많이 내가 바라는 못하는 것? 부분 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도 물론 더 나아가서는 하시면 좋고요. 먼저 나의 욕구는, 아빠의 욕구는 나는 좀 너가 지금 블록놀이 그만하고 같이 밥 먹기를 원했어. 그래서 그것만 좀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거기까지만? 네. 그래서 그거를 부탁의 언어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럼 제가 다시 얘기해 볼게요. 네. 아빠는 네가 아빠랑 같이 먼저 밥을 먹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일단 속상하더라도 아빠랑 맛있게 밥 먹고 네. 같이 재밌게 놀자. 그게 이제 요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의 언어인데 사실 이게 현실에서는 정말 안 되는 부분인데 다만 요거를 이렇게 여러 차례 연습을 하다 보면 좀 뭘 알게 되냐면 아이 입장에서도 그래 아빠도 아빠 나름대로 그때 어떤 느낌이 있었구나. 네. 아빠도 이때 원하는 게 있었지 나도 원하는 게 있지만 그래 맞아 아빠도 원하는 게 있어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모든 우리가 대화에서 아까 대표님께서 오셨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네 우리가 이제 이 툴을 좀 기억하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때 나의 정확한 느낌 나의 욕구 내가 바라는 거를 좀 부탁의 언어로 이해하는 이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어요. 저는 정말 공감이 되는 게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자기 감정 먼저 드러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싸움을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는 서로의 감정을 격하게 표현하기 쉬운데 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네. 이해가 되면서 네. 싸움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비폭력 대화 과정을 우리가 연습하다 보면은 네. 그런 불필요한 마찰들을 많이 줄이고 돈독한 관계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엄마 입장에서인데
돼지책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너무 유명한 책이죠. 네. 이 책은 특별히 아빠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네. 싶은 책이에요. 이제 요 장면이에요. 그쵸. 그게 제 모습이에요. 그냥 주말에. 그쵸. 근데 거의 모든 아빠들이 이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보셨을 때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일 수 있는데, 근데 좀 억울한 게 네. 엄마들은 이거 보면은 저 인간 또 근데 아빠들이 이런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진짜 에너지가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정말. 네. 주말에 아빠들이 소파랑 이렇게 하나로 일체돼가지고 있고 싶은 그런 게 아니라 네. 진짜 힘이 하나도 안 남아 있는 거죠. 음. 그때라도 쉬지 않으면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엄마들도 그런데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간 이제 엄마 입장에서 이 상황을 봤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내가 이제 어디 네. 외출을 했는데 네. 이렇게 막 지저분한 이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 비폭력 대화를 우리가 안 하고 만약에 그냥 반응을 한다 그러면 저도 사실은 이런 반응이야. 그럴 줄 알았지. 됐어, 다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던가 내가 지금 뭐가 지금 기분이 안 좋고 내 마음속에 욕구가 뭔지 느낌이 뭔지를 사실 표현하는 연습을 우리 많이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빨리 너 씻어라. 뭐 빨리 네. 네 할 일 해. 숙제했어 안 했어. 너나 이렇게 잘해. 이런 식으로 네. 약간 하게 되잖아요. 대부분의 패턴일 거예요. 자, 요거를 그럼 우리가 요 비폭력 대화를 찔리네요. 네.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관찰부터 시작하는 거죠. 외출했다 들어왔는데 당신이 아까 소파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너희들도 그냥 텔레비전만 보고 앞에 굉장히 더러운 어떤 음식들이 있었지. 관찰이죠. 네. 그때 엄마 느낌은 정말 절망스럽고 참 실망스럽더라. 네, 느낌이죠. 그때 나의 욕구는 나도 집에 들어와서 일을 나도 이제 하고 있는데 정리정돈 좀 되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좀 함께 협력해서 집안일을 하기를 나는 사실은 원해. 앞으로 좀 당신하고 너희들 좀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가 이제 정석이죠. 네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막 교과서처럼 네. 모든 걸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 흐름을 알고 있다면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어떤 왜곡된 방식 숙제나 해라 가서 뭐 이렇게 네. 반응을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렇네요. 네. 저도 만약 그렇게 얘기하면은 네. 이미 죄책감이 있어요, 아빠들이. 네. 그러다 보면 그랬어?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랬는데 음. 미안해. 그것도 이제 반대 측면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예. 만약에 이제 소파에 와이프가 널브러져 일을 있습니다. 하고 들어와서 널브러진 상황이었는데 들어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다고 쳐볼게요. 나 진짜 억울한 게 나 방금 전에 들어왔어요. 이러고 1시간씩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네. 삐 요거는 이제 관찰이 아니라 핑계가 되겠죠. 변명이죠. 네. 네. 혼날까봐 그래요. 혼날까봐. 관찰은 관찰. 내가 아까 소파에 누워 있는데 당신이 딱 들어왔잖아. 관찰이죠. 그렇죠. 그때 내 느낌은 사실은 나도 굉장히 떨렸어. 왜냐면 그렇죠. 내가 이제 나도 사실 치우려고 했었는데 자기 이제 와서 굉장히 떨렸던 거야. 그때 내 욕구는 사실은 마음속으로 자기한테 좀 안 혼나길 바랬던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지금 나 혼날 것 같은데 오늘 하루만 좀 나한테 안 혼내고 우리 함께 치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까? 요 의미 있죠. 그렇네요. 짜증 내지 말고 네. 나도 미안하니까 네. 같이 이제 집안 치워봅시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 참 아무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폭력 따위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측면은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나는 과연 어떤 느낌을 갖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게 뭔가를 좀 정확하게 상대방한테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안 하죠. 우리가 이런 걸 학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늘 우리가 부탁의 언어도 아니고 늘 왜곡된 언어, 짜증내는 언어, 관찰 이런 게 다 없이 쭉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남자들은 특히 어려워요. 말이 네. 짧거든요. 그쵸. 남자들은요. 네. 그런데 이 툴을 조금 기억을 하고 있다면 어떤 상대방의 관계에서 조금 갈등이 있거나 할 때 조금 유연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림책을 단순히 읽어주면서 유익한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비폭력 대화 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서로 자녀들하고 또 부부간에 얘기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밥상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작가님, 네. 제가 오늘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남자들이 지금 안 되는 게 뭐냐면 네. 이 관찰하고 느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자꾸 나에 대한 평가나 비판으로 받아들여서 싸움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말이 필요 없이 네. 그냥 서로의 마음으로 음.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저 돼지책처럼
대화가 필요한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제가 느끼는 건 네. 이런 비폭력 대화를 통해서 저 사람이 왜 화가 났을까? 그쵸.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음, 훨씬 더 부드러워진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남자분들이 절대로 여성분들이 말하는 거를 액면 그대로 나에 대한 비난이나 또 원망이나 평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밥상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Hey, Daddy. What's that there? Hey, Daddy, what that there? And why that under there? Oh, no, Daddy, oh, hey, Daddy, oh, look it over there. Hey, where they going there?